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형 윈도우 체제 윈도우 11을 올해 하반기 공개합니다. 윈도우 10 사용자들은 무료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 때문에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공식 지원을 받고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면 8세대 이상 인텔 코어 i 프로세서, 아폴로 레이크 EU 펜티엄 및 셀러론 프로세서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AMD 프로세서는 AMD 라이젠 2000 이상, 에픽 2세대 이상 칩들이 지원 목록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윈도우 10 기반 기기들이 완전한 지원을 받고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 업그레이드와 관련해 최소 TPM과 관련한 요구사항도 내놨습니다. TPM은 컴퓨터 마더보드에 통합되거나 별개로 CPU에 추가되는 칩입니다. 암호키와 사용자 신원, 기타 민감한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하려면 최소 TPM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들은 PC 바이오스 설정 화면에서 TPM을 지원하는지 확인 후에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단은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혁신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교통부, 경찰청 등 4개 부처가 추진하는 다부처 협업 사업으로 7년간 총 사업비 1조 974억 원을 투입해 진행합니다. 사업단은 레벨 4 플러스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차량 융합 신기술,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88개 세부과제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53개 세부과제에는 총 373개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석, 박사 1,524명을 포함 3,474명의 연구인력이 참여해 레벨 4 플러스 상용화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현대모비스, 만도, 서울로보틱스 등 기업과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한국과학기술원 등 총 104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합니다. 사업단은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인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 세종, 광주, 대구, 제주도와 완성체 업체 등을 방문해 성공적인 자율주행 레벨 4 플러스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기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가 28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합니다. 유력 투자자였던 HAAH 오토모티브 외에 국내 중소전기차 업체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힌 가운데 실제 쌍용차의 매각 작업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쌍용차는 이와 함께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오는 9월 1일까지로 2개월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는 쌍용차가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 절차를 밟는 데 따른 불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쌍용차 내부적으로 10월 말 우선 협상 대상자와 가격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만큼 회생 계획안 제출 역시 10월 말 이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행 2달 이내 연기가 가능한 규정에 따라 연기 신청을 한 것이며 향후 M&A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도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HAAH 오토모티브 외에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 모터스, 전기차 업체 K-팝 모터스와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 앤 컴퍼니 등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잡음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주택 두 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두 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 9억 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 6억 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 원의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 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입니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 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 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집니다. 비트코인을 공식 법정 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가 파격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지난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모든 엘살바도르 국적의 모든 성인에게 $30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업 스트라이크가 개발한 가상자산 지갑을 제공하고 지갑에 $30 상당의 비트코인을 공짜로 배포하는 형식입니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6월 9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비트코인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후 미국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을 오는 9월 7일부터 공식 법정화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법정화폐로 결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엘살바도르 전국에서 비트코인 결제와 송금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번 가상자산 지갑 배포와 에어드롭도 이 같은 목적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엘살바도르 성인 인구 약 470만 명에게 $30어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해야 합니다. 2년 가까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를 연구해온 스위스가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 내셔널 뱅크 수석 경제학자인 카를로스 렌즈는 현재 결제 시스템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 기반의 디지털 화폐는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블록체인 기술은 비효율적이라며 탈중앙화 솔루션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는 의회가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잠재성을 검토해볼 것을 주문한 2019년부터 이를 연구해왔습니다. 카를로스 렌즈는 유로화가 처음 나왔을 때 스위스에서 많은 이들이 느꼈던 두려움에 비교했습니다. 유로화처럼 디지털 화폐도 스위스가 반드시 뒤쫓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6일 기준 누적 총 1,52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0%에 해당합니다. 백신별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1,039만 명, 화이자 375만 5,560명, 얀센 112만 6,471명, 모더나 1만 7,466명입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치는 등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464만 3,2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국민의 9%에 해당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 4가지 백신으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차례 접종이 필요하고 얀센 백신은 1차례 접종으로 끝납니다. 접종 간격은 백신 종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1에서 12주, 화이자 백신은 3주, 모더나 백신은 4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이 권고됩니다. 정부는 상반기 1차 접종이 거의 마무리된 만큼 7월 중순까지는 2차 접종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반기 대규모 1차 접종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